안녕하십니까. 태풍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옷깃을 여미고 이제 이 국제금융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정하지 못한 부분을 타개해 나가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 BL, 그러니까 보리라이트 크루드 오일의 BL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직접 보았던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번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모든 분들이 이 200만 배럴이라 하면요, 그러니까 한 7.8 정도로 나눠보면은 한 30만 톤 조금 덜 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 한 32만 톤 보고, 이 참 빌딩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3층, 14층 빌딩이죠. 땅으로 앉은 평수는 한 400평 정도 보고 이렇게 아주 큰 건데,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100 밀리언 1억 불의 브로펀드나 페이먼트 개런티 SBLC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제의를 받은 것은 2 밀리언 200만 불만 있으면은 그러한 돈이 필요 없이 이 배를 하우스 BL에서 오션 BL까지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션 BL까지 있으면은 얼마든지 일단 ETA하고 NOR은 내니까 엔드 유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 유저하고 또 SPA 그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스페셜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200만 불은 무엇이냐? 립드 유전 지역에서 그 NMPC와 그 유전에 그 속해 있는 등기상에 그 유전 홀더 그 우리나라로만 등기부 등본이 있어 이제 그 안에 포함된 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립드 해가지고 CPA 하는 비용, 그리고 배를 용선하는 비용.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NMPC 이름으로 그리스 선박을 용선할 때 그 비용을 대는 거. 그래 거기에서는 하나도 이제 어떠한 그 모르게 흐르는 머니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한 200만 불 정도를 NMPC하고 잘 의논하고 피드스리 컴퍼니하고 잘 의논하면은 최소한 NOR과 ETA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션빌까지 받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하우스빌은 뭐냐? 일단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오너십이 없더라도 이제 군에서 옛날에 보면 단풍 하사 달듯이 단풍 BL이에요. 단풍 BL. 그러니까 포트 하우코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윤활유제 역할을 하는 BL이다. 이게 하우스 BL이거든요. 오션 BL은 일단 물건을 실어가지고 배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때는 오션 BL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오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네고시에이블이라는 도장이 내 BL상에 찍혀야지 이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BL이고, 또 이 BL을 찍어준 오리지널 네고시에이블 도장을 찍어준 NMPC에서는, NMPC의 은행에서는 스위프트로 여러분의 바이아 은행으로 이 BL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200만 불보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배를 NOR과 ETA 하는 어떤 사람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들으시고 노력을 하면은 1억 불이 없어도 포트하코트에서 200만 배를 100만 배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100만 배를 끌고 나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 나이지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이제 피듀시리 컴퍼니가 있습니까? NNPC에 등록된 업체. 매년마다 NNPC는 그 등록된 업체를 공고하거든요. 그러니까 NNPC 등록된 업체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NNPC에 등록된 업체인 피듀시리 컴퍼니가 이 바이어하고 이제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서로가 약속된 머니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은 배에다가 카고를 싣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름을 넣은 100만 배럴, 200만 배럴이 아니었어요. 100만 배럴을 실은 카고를 포트 하코트에서 10마일 내지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모든 그 조치를 다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일종의 인터텍 검측 개헌들하고 수출에 관한 이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의 양 측정이라든지 질 측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맞추고 난 뒤에 인터텍 검측 비용만 들면은 일단 오션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6, 7년 전에는 인터텍이 100만 배럴 정도 그 검측해주는 비용이 한 2만 5천 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만 5천 불과 검측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이 배에 이제 오션비를 끊고 하는데 보증금 들어가는 게 한 3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32만 5천 불을 가지고 100만 배럴의 배를 NOR과 ETL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NOR과 ETL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SK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앞에 밴드 회사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밴드 회사들에게 NOR과 ETL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회사에서 SBS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32만 5천 불을 가지고 좋은 파트너와 같이 포트 하코트에서 일을 해서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조금 업이 됐다 해도 50만 불 안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나 홍콩이나 중국의 이러한 중간 흔히 뭐 로카라 그러죠. 로카 분들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날아가 봐야 됩니다. 날아가 보면은 꼭 100 밀리언 US 달러가 없어도 배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 32만 5천 불 가지고 배가 출발했던 200만 불 가지고 배가 출발했던 그 다음에 1억 불에 브로펀드나 SB를 가지고 배는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BL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우스 BL은 배에다가 카고를 싣기 위한 어떤 윤활지 역할,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포트 하코트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포트 하코트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국가가 해외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나라를 통해 전쟁을 하지요.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군인들에게 그 전투 지역, 일종의 위수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 남발을 딱 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이제 화폐를 넣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의 군표가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쓰던 군표. 이제 군표죠, 군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 어디에 컨테이너에 시퍼런 그런 돈이 막 몇 박스 있다.
그리고는 뭐 잘해요. 막 무슨 골동품 박스처럼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위수 지역에서 전투가 끝나고 나면은 벌써 그거는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몇 년도 발행의 화폐는 다 취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한 10년, 15년 전에 그런 문제가 많을 때에는 미국에서 직접 그 분야를 취급하는 정보국이 나와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다 사무소를 차려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 쪽에는 그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금융 마피아들이. 뭐 우리는 마피아 그러면은 뭐 참 어렵게 생각해요. 마피아 하는 말이 일종의 이제 법의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이제 마피아라고 그래 통칭하는 거죠. 뭐 흔히 옛날에 보면은 모스크바에 소련 시대에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뭐 지사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형님 저희 집에 이 소련 마피아 두목집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는 그 뭐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피아는 별게 아니고 어떤 그 법의 틀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애들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25위 프라임 뱅크 안에 들어가는 은행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가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금융 마피아들은 그것을 매입합니다. 몇 프로에.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2% 내지 3%에 매입을 해가지고 위조 서류에 이름이 있는 은행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이제 손비 명목으로 처리되는 돈이 나오죠. 왜? 은행의 신용 때문에.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 군표 같은 화폐를 발행한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뭐 영등포 어느 특정 지에다가 사무처를 그걸 막 이래죠. 다 거다 들였죠. 그런데 오늘날 또 이따금씩 보면은 그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에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썼던 화폐들인데 그걸 갖고 이제 장난을 치는 그런 짓궂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럼 그 절대 그 눈여겨보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한 몇 년 됐습니까? 5, 6년 전에는 중국의 현재 최고 권력자의 뭐 친척이 된다면 심천에서 그 위에나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이제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엉터리니까 특정 지에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금융이나 이러한 국제금융에서 파생된 서류로 인해서 일어나는 뭐 SBS나 DLC 이런 모든 서류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다 흐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부지런하고 경험을 가진다면은 또 파트너가 굉장히 그 상대국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잘 있다 그러면은 대화가 되면서 의외의 작은 돈으로 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말씀드렸다가 그 중간에 마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우스빌에서 배가 출발하게 되는 오션빌로 바뀌어지는데 이 오션빌도 우리가 이제 그 전부 다 지불에 대한 뭐 SBLC나 브로펀드를 다 보냈으면은 거기에 오리지널 네고시어블 도장이 NMP에 찍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WOT라는 그 다큐멘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워런티 오브 오너 트랜스퍼 내가 주인으로서 다 이전되었다는 WOT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이제 중국이나 홍콩에서 여러분들한테 BLCO 뭐 이런 게 나왔다 BL을 막 보여줍니다. 그거 보면 거의 100의 99는 다 하우스 BL이에요.
그래서 실적인 무역의 유통에 있어서 이 BL은 항상 은행과 은행 간에 컨펌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물건의 매매 대금의 페이먼트의 텀 그러죠. 지불 방식에 의해서 SBLC나 DLC를 줬을 경우에는 오리지널 네고시에이블 BL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의 그 완성을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딪혀 보면서 뭐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뭐 특별한 방법으로 간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그런 것도 안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 외국에 있는 어느 회사가 한국에 있는 갑이라는 회사가 DLC나 뭐 SBLC를 열어가지고 상거래를 해외 상거래가 어려우면 이제 DLC나 LC를 열어준다고 하고 열었다는 그 스위트 카피를 보내주잖아요. 그게 스위트 카피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드라프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받은 한국인은 은행가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되면은 항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그 보내준 센더 측에 의지해가지고 시간과 그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국제 금융에 있어서는 확인 안 되는 것이 없다. 특히 이 보니라이트 크루들의 무역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나의 피듀시리 컴퍼니의 오너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 피듀시리 컴퍼니가 NMPC를 설득시키고 PPMC를 설득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더 쉬운 조건으로 배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간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내일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을 참 제대로 가져오고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국제금융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태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잘 살피시고 간에 모두 평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